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죠? 3장, SQL 기초에서, 아이고, 이게 또 뭔가요? SQL 기초 2장에서 우리가, 윈도우 함수하고, 그리고 순위 함수,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 함수하고, 피벗 테이블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다, 그죠? 이번에 4장에서는요, 이제, SQL 고급 우리가 조인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데이터 형식이 어떤 게 있는지, 또한 이 MySQL에서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들이 있어요. 뭐, 수학 함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수학 함수, 뭐, 날짜 함수, 시스템 함수,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SQL 고급으로 이제 나갈까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데이터 형식의 종류인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숫자 데이터 형식. 그죠? 데시멀 형식은 정확한 수치를 저장을 하고, 플로트와 리얼 형식은 근사치를 저장을 한다. 자, 데시멀은 정수값이고요. 그리고 플로트하고 리얼 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실수값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실수는 정확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이 실수 범위가 왜 이렇게 넓게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사치를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걔네들의 소수점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의 눈속임을 한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왜냐? 우리가 보시다시피 실수로 쓴다는 것들은 대다수가 소수점 자리가 우리가 많아봐야 세 자리, 네 자리 뭐 이 정도밖에 쓰지 않는데 그죠? 근데 범위는 넓죠, 그죠? 그렇게 가져가는 이유가 이런 이제 실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입력을 CPU도 연산에 오차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자바 강좌를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데이터 타입을 종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마 예제로 제가 실습을 해놓은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 막 1.0에서 0.7개를 뺐는데 0.3개가 나와야 되는데 0.29999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PU도 완벽하게 이 실수에 있어서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근사치를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점이 있는 실수는 되도록 데시멀 형식을 사용을 해서 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시멀 형식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마이너스 뭐 99만 9,900 뭐 해서 99.99에서 9999.99의 범위를 숫자를 저장할 때는 데시멀 해서 9자리고요. 그리고 얘는 소수점 두 자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데시멀을 사용을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소수점 자리를 할 때는 좀 정확하지 않겠나 이렇게 두 자리밖에 거의 안 쓰잖아요. 두 자리, 세 자리, 그죠? 그래서 데시멀 형태로 이렇게 실수를 할 때는 적어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숫자를 우리가 부호 없는 정수로 지정을 하려고 한다면, 자, 타이니 인트나 미디엄 인트, 인트, 빅 인트 이렇게 정도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부호가 없다라는 거는 일단 마이너스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니 인트는 거의 제일 작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뭡니까? 비트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몰 인트는 2바이트로 쇼트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디엄 인트는
솔직히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이러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int를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int가 디폴트 값이고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정수형 타입의 부호가 없는 정수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약 한 42억. 그래서 원래 부호가 있으면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 해서 합치면 42억이 되죠. 그리고 이제 빅인트는 뭐 약 한 1800경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하드웨어 성능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굳이 우리가 타이니 인트나 스몰 인트나 미디엄 인트 이걸 쓰는 것보다는 인트나 혹은 정말 숫자가 높을 때, 근데 아직까지는 뭐 1800경까지 나타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세상은 넓으니까, 그죠? 넓으니까, 그러면 빅인트를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범위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범위를 벗어나면 에러가 뜰 거잖아요. 그죠? 에러가 뜨면, 아하, 얘가 저장하는 범위가 넘어섰구나. 그러면 빅인트를 쓰시면 되겠죠.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부호 없는 정수를 지정할 때는 뒤에 unsind는 뭐예요? 자, signed는 부호가 있는, unsigned는 부호가 없는 뜻으로, unsigned는 얘는 플러스밖에 없는 거예요. 양수밖에. 그래서 얘는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 명시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인드가 되니까 마이너스 값까지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 보죠. 숫자 데이터 형식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타이니 인트, 뭐, 그리고 비트,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아요, 둘 다. 이거는 1비트, 8비트가 곧 1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나 비슷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블링 값은 또 이제 true와 false 값을 나타내는 건데요. 얘는 이제 논리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참이면 0이면 폴스고요. 0이 아닌 다른 값들은 전부 다 true로 표식을 한다라는 사실을 뭐 다 아시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small int. 자, 얘는 정수를 저장한다라는 사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자, 미디엄 인트는 아까 보니까 3바이트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트 해서 인티저 이렇게 돼서 4바이트. 그리고 빅인트는 8바이트. 플로트는, 자, 여기에 지수와 가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 플로트는 소수 7자리까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하고 리얼은 8바이트를 사용을 해서 얘는 소수점 한 15자리까지 이렇게 표식을 해준다. 그리고 데시멀에 이렇게 쭉쭉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데시멀만 잘 아시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자릿수 하고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가진 숫자를 저장한다. 예를 들면 데시멀 5하고 2가 들어가 있다면 전체 자릿수를 5자리로 하되 소수점 자리를 이제 2자리로 하겠다라는 그 뜻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 데시멀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정수형은 인트를 쓰고요. 그리고 실수를 우리가 나타내고자 한다면 자릿수까지 지정하고 싶다면 데시멀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저 테이블을 만들 때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문자 데이터 형식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캐릭터 형식은 고정 길이 문자형을 저장을 하고 자릿수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가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 해서 우리가 5자리 이렇게 하면 딱 5바이트를 먹었고 얘가 5바이트보다 적게 해도 딱 5바이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 상으로.
그런데 그에 반해서 빡캐릭터 형식은요, 얘는 가변 길이 문자형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얘는 5바이트를 이렇게 줘도요, 우리가 만약에 2바이트만 먹으면 얘는 3바이트는 그냥 이렇게 뭐죠? 이제 가변적으로 없어지고, 그래서 메모리 절약 효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속도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캐릭터가 빨라요. 빠르고 빡캐릭터가 조금 느리긴 한데, 그 이유는 메모리에서 줄였다 느렸다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조금 느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바이너리하고 그리고 바 바이너리 형식은 바이트 단위의 이진 데이터 값. 이진이 뭐예요? 0과 1을 저장하는 값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이너리하고 바 바이너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형식은 대용량 글자를 우리가 저장을 하기 위한 형식인데요. 필요한 크기에 따라서 타이니 텍스트나 혹은 미디엄 텍스트, 롱 텍스트 형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를 쓰고 요즘에는 대용량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보통 기가 다니다 보니까 자, 롱 텍스트는 4기가까지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랍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라고 해서요. 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뭐 혹은 문서 파일 이런 대용량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파일 입출력을 할 때 이진 데이터로 이제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디코딩이 돼서 미디어 형태로 나오고 이게 이제 저장이 될 때는 0101 형태로 CPU는 그것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4기가까지 저장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진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 요즘에 이제 4기가 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제 좀 더 데이터 형식이 좀 더 진화되겠죠. 그죠? 그런 형태가 되면 뭐 롱블랍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넘은 이제 우리가 열거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열거형은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는 상수값들, 뭐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일 이런 것들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뉴멀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넘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set이라는 형식은 얘는 우리가 변수를 할당할 때 우리 그때 한번 썼죠. 서버 변수. 골뱅이 2개 붙는 거. 그거 형식을 최대 64개를 데이터를 2개씩 세트로 우리가 묶어서 저장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캐릭터하고 박 캐릭터 차이점을 좀 아시고 그리고 자, 롱 텍스트하고 롱 블랍, 아니 블랍 이 형태형 데이터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죠? 프로그램을 이제 이 뭐죠? 이거 뭐죠? 쿼리를 칠 때 테이블을 만들 때 이런 데이터 형식이 있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치시면 삽입을 해주면 데이터 형태로 그죠? 그럼 테이블 만들 때 여러분들은 수월하게 테이블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야, 이게 바로 문자 데이터 형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제 문자 데이터 형식을 이렇게 표형식으로 이제 나타냈는데요. 역시, 자, 캐릭터 N은 말씀드린 대로 고정 길이. 그죠? 그리고 얘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자, 255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캐릭터 1과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박 캐릭터는 이렇게 가변 길이.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바이너리는 역시 맞죠? 얘는 이진 파일만 저장을 하고 바 바이너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근데 역시 얘는 고정 얘하고 동일한 값을 지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얘는 가변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텍스트 형식과 블랍 형식이 있는데 여기에 자 블랍 형식은 자, 롱 블랍이 있네요. 그죠? 4기가까지 블랍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 롱 텍스트는 최대 4기가까지 장편 소설이나 이런 것들 넣을 때 우리가 텍스트 형태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롱 텍스트로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의 값들은 이제 열거형 데이터 값 지정을 한다고 했고요.
셋은 최대 64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값을 저장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녹색으로 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보면 되니까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날짜 데이터 형식 중에서 날짜와 시간 데이터 형식인데요. 이것은 이제 데이트하고 타임과 데이트 타임은 두 개를 합쳐 놓은 거고요. 타임 스탬프는 우리가 딱 시간을 딱 지정하는 범위 있잖아요. 딱 이렇게 딱 우리가 만약에 1등 했으면 도장을 딱 찍어 주듯이 그런 게 타임 스탬프거든요. 그리고 이어는 이제 연도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는요. 기본적으로 이 Y가 연도가 4개고 MMDD 형식으로 날짜를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타임은요. 이렇게 H, C, 분, 초 형태로 지정을 하고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YY부터 MMASS 형식으로 날짜와 시간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그 데이터를 남길 때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카드를 쓴다든가 이럴 때 일시 같은 걸 저장을 할 때 이 두 개를 동시에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합쳐져 있는 데이트 타임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타임 스탬프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얘는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중요한 거는 얘는 타임존의 시스템 변수와 관련이 있으며 UTC 이거는 세계 표준 협정시 시간대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저 뭡니까 아시아 서울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와가지고 뭐 몇 시간대 시차가 얼마다까지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게 타임 스탬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 함수는요. 말 그대로 자 이렇게 YYY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저장 범위는 1901년부터 2155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걸 굳이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다가 쓰면 되니까요. 됐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데이트 형식하고요. 데이트 타임 형식을 우리가 자주 쓰니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해요. 어차피 실습을 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데이터 형식의 날짜 데이터 형식의 형식과 시간 데이터 형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 MySQL의 InnoDB는요. 문자 셋이라고 있어요. 문자 셋이 뭐냐면 인코딩 할 때하고 디코딩 할 때 쓰는 문자 셋 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UTF-8이나 EUC-KR 혹은 ISO 8859, 뭐 MS 949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MySQL에서는 UTF-8을 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글이 3바이트가 돼서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캐스트 하면 이거는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을 변환시켜 주는 건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얘는요, 캐스트를 했죠. 뭘로 캐스트를 했어요? 데이트로 했어요. 그럼 얘는 날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시간밖에 안 나오는 거고, 얘는 데이트 타임으로 캐스팅을 했으니까 이거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 형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요것도 나중에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기타 데이터 형식에 보면요. 지오메트리도 있고, 포인트도 있고, 라인 스트링이네요. 그리고 폴리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이슨이 있어요. 제이슨은요, 일단 제이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문서를 저장을 한다. 문서를 저장한다기보다는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트는 8바이트인데, 얘는 키와 값의 쌍으로, 밸류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송수신을 할 때 제이슨 형태로 이제 얘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할 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때 제이슨 형태로 변환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이것도 다룰 거니까요. 같이 한번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오메트리나 포인트나 라인 스트링, 그리고 폴리곤 이런 것들은 우리가 3D 할 때 있죠.
3D 할 때 공간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으로 선이나 점이나 다각형, 폴리곤이 다각형이고 라인 스트링은 점이죠. 선이죠. 그리고 포인트는 점이고, 그리고 이 지오메트리는 위치, 뭐 좌표값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할 때 우리가 이 형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걸 잘 안 써봤습니다. 잘 안 써봤고, 그리고 제이슨은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이슨이 많이 사용이 되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파생된 언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수인데요. 변수는 우리가 살펴봤다, 그죠? 살펴봤는데, 변수의 사용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set 해서 여기다가 골뱅이 한 개만 왔죠. 골뱅이 한 개만 온 거는 그냥 일반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일반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다가 변수 값을 넣어주면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select해서 변수 이름 하면 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우리 실습을 통해서 또 알아보면 되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변수에 대해서 실습을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SQLDB를 이렇게 우리가 초기화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SQLDB를 사용한다고 했고, set 해서 여기에 변수를 지정을 했죠. 바1과 바2, 바3, 바4 이렇게 있는데, 각각 여기다가 5, 3, 4.25, 뭐 MC 이름, 뭐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도 저장을 했고, 숫자, 실수 다 했죠. 그리고 나서 select해서 my바1 하게 되면, 자, 5가 이렇게 출력이 됐고, 이거 두 개 더했다. 한 3하고 4.25가 나왔네요. 그럼 더하면 7.25 해서 얘는 이렇게 형태가 나왔네요. 맞나요? 자, 이런 형태가 나왔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뭐 특히 뭐 형태로 나타내 주고 싶다면, 우리가 자릿수 지정해 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select 해서 여기서 유저네임을 자, my바 4 얘는 스트링이다. 그죠? 그래서 MC 네임이 되고요. 그리고 유저 네임을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여기서 자, 키가 180 이상인 그 데이터 중에서 유저 TBL에서 끌어내라. 그죠? 그래서 보니까 MC 이름은 자, 180 이상은 뭐 강호동과 박수홍이 나오더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변수를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PL SQL 프로그래밍 할 때 뭐 begin, end 그 사이에 우리가 변수를 많이 선언하거든요. 그때 같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이제 prepare하고 execute문인데요. 얘는요, prepare는 준비하다라는 뜻이죠. execute는 실행하다라는 뜻이고요. 아, 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네요. 이게 뭐죠? 아, 이게 제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게 잘못돼서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죠. prepare는요, 동적 쿼리문을 생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et해서 mybar에서 3을 여기다가 잡아 넣었죠. 그러고 나서 prepare mysql하고 이라고 이름을 주고 from에서 여기에 쿼리문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리밋 하고 나서 여기다가 와일드카드 물음표를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execute 할 때 이 myQuery 문을 우리가 myQuery라는 이제 이 변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쿼리 문을 저장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을 하는데 using, execute 그리고 동적 쿼리문 그리고 using 그리고 변수명이 들어왔다. 그죠? 그럼 얘는 3 해서 myQuery를 실행해라. 동적으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 3이 들어가겠죠. 이런 형태로 한 번씩 이제 좀 사용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요 구문은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prepare하고 execute 요거는 동적 SQL문 생성 그리고 execute는 그거 SQL문을 실행하는 거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는 함수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캐스트가 있었어요. 캐스팅을 하는 게 있고 컨버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 형식 변환 함수는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두 개는 거의 비슷한데요. 자, 한번 보면 캐스트는 as 데이터 형식에서 길이, 그리고 얘는 expression에서 데이터 형식. 다만 as의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밖에 없고요. 얘는 쉼표가 들어갔다는 문법적인 차이가 있겠네요. 그래서 SQLDB에서 구매 테이블 by TBL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평균 구매 개수를 구하는 쿼리문을 보면, 자, select 해서 우리가 amount 해서 AVG 평균 구매 개수를 구하면 여기에 쭉 이렇게 딸려 나왔잖아요. 그죠? 원래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소수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밑에 한번 보시죠. 캐스트를 하는데, 자, as signed integer로 자, 캐스팅을 해라. 그러니까 정수로 부호가 있는 정수로 캐스팅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자, 어떻게 돼요? 2.9167을 자, 여기서 라운드를 치는 것처럼 해서 3으로 표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컨버트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as를 대신해서 여기에 쉼표를 쓴다는 거죠. 맞나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요. 요 두 개는 컨버트, 캐스팅, 강제로 형변환하는 함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자동 캐스팅이 있고 아니면 강제 캐스팅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이트 수가 적은 걸로 가다 보면 데이터가 손실되는 경우도 충분히 우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튼 이 게스트하고 컨버트 함수를 이용을 잘 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데이터 형식을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캐스트 함수를 사용을 하면요. 다양한 구분자, 이러한 달러나 슬러시나 퍼센트나 그리고 골뱅이, 그리고 날짜 형식 이걸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캐스트를 하는데, 자, 이렇게 적든, 이렇게 적든, 이렇게 적든, 결과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데이터 형식으로 다 강제 캐스팅을 했으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혹여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데이터 형식으로 바꾸고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을 받아들여 가지고 뭔가 코딩을 한다, 아니, 쿼리를 짠다면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이렇게 캐스팅이 돼준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가하고 수량을 곱한 실제 입금액을 출력하는 쿼리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쿼리문 봅니다. num 들어갔고요. 그리고 concat은 문자열을 연결시켜주는 문자열 함수입니다. 그래서 cast 했어요. 그리고 나서 price as character 10으로. 그러면 단가를 문자열로 문자 타입으로 바꾼 거예요. 그죠? 문자 타입으로 바꿨고, 그리고 요거는 문자 타입 맞죠? 그리고 여기에 쉼표가 두 개 붙었다. 그죠? 이거는 이 문자 열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이 함수의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인자값들. 그래서 결과는 자, 캐스트에서 amount as 이것도 이거는 수량이잖아요. 이것도 숫자인데 뭐예요? 이렇게 캐릭터 타입으로 변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as 알리아스를 줬고요. 그리고 price 구매액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단가 곱하기 수량을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붙여서 이렇게 표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concat 메서드 함수를 썼고 캐스트를 써서 이제 캐릭터 타입을 바꿨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캐스트 함수를 통해서 문자 타입으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그 문자를 연결한 거예요. 됐나요? 됐죠? 예.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암시적인 형변환인데요. 캐스트 함수나 컨버트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형식을 이제 변환을 하는 건데, 캐스트나 컨버트는 우리가 강제로 타입을 변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쓰지 않고 한번 보죠. 암시적인 형 변환의 예가 있는데요. select 해서 여기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이 됐죠. 그러면 이거를 합치면요. 얘는요. 문자와 문자를 더해요. 더하는데
얘는 정수로 변환을 시키고 난 다음에 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 플러스 연산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00으로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컨캣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열을 연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과 200은 문자열로 인식이 돼 가지고 이렇게 100과 200이 나온 겁니다. 문자열 그대로 처리를 한 거죠. 역시 컨캣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는 문자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역시 컨캣은 문자열을 매개값으로 받기 때문에 아무리 정수형이 들어와도 이거를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냥 문자열로 바꿔줘요. 그래서 100하고 200을 더해서 얘도 역시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select 1 하고요. 그리고 크다라고 했고 3메가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얘는 부등호 기호 때문에요. 이 부등호 때문에 이 3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수인 3으로 변환한 후에 메가는 무시해버려요. 그냥 무시하고 3과 1을 비교를 해요. 그럼 이거는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false죠. false는 숫자로 0이죠. 그래서 이렇게 0이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역시 밑에 거 오행은요. 4하고 3을 비교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얘는 true죠. true면 이제 양수값이 나오죠. 1. 그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문자가 이 꼴 때문에 역시 얘도 뭡니까? 문자열이 숫자로 변경이 돼요. 결국 얘는요. 0이 돼요. 0. 아무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0이 돼서 0, 니꼬르 0은 뭡니까? true잖아요. 그래서 1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암시적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예제를 이제 한번 본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요까지 하고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실습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실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도 풀어보고요. 뭐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요. 이러한 실수들이 있으면 바로 빨간색 줄이 올라옵니다. 빨간색 줄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에러 메시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보고 나서 아하, 뭐가 틀렸구나. 데이터의 타입이 맞지 않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돼요. 인지하셔가지고 그거를 에러를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좀 됐네요. 예, 아무튼 이게 바로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는 함수하고 변수, 특히 변수가 좀 중요하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이론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할 것들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어서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